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국어 7단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도 즐겁게 국어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책은 21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216쪽과 217쪽을 보면은 7단원 도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보니까 한 아이가 사과 나무 밑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서 옆에 보면은 이제 잎사귀 모양의 공간에 독서 감상문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.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 책의 나무는 주인공에게 무엇을 해줄 때 무척이나 행복해합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, 이 글쓴이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했나요? 그렇죠.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고 했고요.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였네요. 자, 이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은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재밌는 자기가 읽었던 책을 떠올려야겠죠? 그리고 나서 그거에 알맞은 생각과 느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 장 넘겨서 218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을 떠올려 보는 게 좋겠는데요.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. 먼저 백두산 이야기는 배경 그림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 인상 깊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읽은 책은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. 또 아까 앞서서 보았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나무에게 감동받았다.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여러분은 어떤 책들이 기억이 나시나요?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을 텐데요. 빈 공간 말풍선에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예시로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는 위인전을 읽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감동받았어. 이런 식으로 적어봤는데 여러분도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책을 뭐 한 권만 읽은 친구들은 없겠죠? 다들 몇 권씩은 읽어보았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을 떠올려서 목록표에 적어보려고 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견우와 직녀를 읽었다. 이 내용은 옥황상제 때문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를 까치와 까마귀들이 도와주는 내용이다.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죠. 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이 우연히 만난 신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. 여러분도 여러분이 읽었던 책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책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자, 예를 들어서 금도끼, 음도끼에 대해서 책을 골랐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뭐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정직한 나무꾼에게 도끼 3개를 모두 주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. 나도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겪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재밌었던 장면 혹은 뭐 대사 이런 것들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적으면 좋겠죠.
또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에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다라는 것도 좋은 적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. 자, 이렇게 다 적어봤다면 친구들과 그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었네요.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.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? 또 예를 들면 이순신이라는 책에서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물리쳤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. 용감했던 장군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.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 장 넘겨서 220쪽 5번입니다. 책 내용으로 제목 알아맞히기 놀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 친구들이 읽었을 법한 책들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 떠올려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설명을 보고 친구들이 제목을 맞히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이순신이라는 위인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설명을 먼저 적어야겠죠? 자, 친구들에게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이것은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. 영웅들이 아주 많겠죠. 그리고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무찔렀습니다. 그래도 친구들이 잘 모른다면 거북 모양의 배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맞출 수가 있겠죠. 여러분도 어떤 책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서 친구들한테 제시하고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. 221쪽 6번입니다.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읽은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이 보기에 보니까 네모 상자가 3개가 비워져 있는데요. 밑에 예시를 보면은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을 때 생각나는 책이다 라고 했어요. 이순신은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책이다.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책과 어떨 때 뭐뭐한 책이다 라는 설명을 적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.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독서 감상문이 무엇인가,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.